우리는 물론 정서 얘기를 하지만 이 정서를 좀 환경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환경 조절.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좌절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면은 기질도 그럴 수도 있지만 학습 난이도 자체, 네. 양 자체가 네. 좀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 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네. 경향들이 있어서 네. 조금은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내 욕심이나 내 불안이 너무 과해서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따라가느라고 아이에게 너무 많은 좌절감을 주는 거 아닌가. 이것도 고려는 꼭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좌절감이 너무 많다면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균형을 맞춰줄 필요도 있죠. 이게 환경을 통한 정서적인 조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한테 이게 학습량이 적당한 건가? 공부량을 여기서 조금 늘리고 싶은데 공부 정서를 해야 하지 않으면서 공부량은 어떻게 늘릴 수 있지? 사실 저희가 게시판으로 어제 그 어떤 질문이 가장 궁금하세요라고 올렸는데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면서도 숙제와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 질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은 네. 마음이 저도 있죠. 지금 적당한가요? 여기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질문 자체에 조금 또 함정이 있는데 네. 뭐냐면은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네. 공부는 많이 시키고 싶은 네. 그건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라는 딱 정해진 거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은 내가 완벽을 추구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아이에게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난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는. 네. 근데 이거를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아이한테 난이도를 높이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발전을 위해서는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난이도를 계속 낮게 줘도 발전이 안 되고 네. 거기서 또 아이는 좌절감은 안 느끼지만 성취감 느끼면서 긍정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지루해지고 또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절하면서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 맞춰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완벽을 추구하면 안 돼요. 좌절감 없이 하는 거가 아니라 좌절감 좀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어떤 경험을 아이가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관점이 뭐냐면은 좌절감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갈등이거든요. 이런 난이도 높이거나 또 아이가 필수적으로 느낄 좌절감 이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게 네. 부모한테는 또 이제 갈등이에요. 네. 씨름하는 기싸움하는 아이와 힘겨루기 하는 그런 밀당하는 그 느낌이 당연히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편한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게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 이거를 계속 경험해 가야지 관계가 또 개선돼요. 소위 이제 공부 정서도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얘기로 자꾸 귀결이 되는데 네. 우리가 관계가 좋자고 해서 이런 소소한 갈등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외면하고 없애요.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척하게 되고 오히려 따분해지고 매너리즘 빠지게 되고 진짜 관계가 점점점 돈독해지고 정서적인 교감 상호작용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또 갈등이 놓여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당연히 양쪽을 이제 균형을 네.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벽이 되는 게 바로 이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클 때. 그래서 갈등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난이도를 높이다가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네. 좌절감을 힘든 많이 것 같아요. 느끼면은 내가 좀 줄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정서를 잘 헤아릴 수도 있고 이런 대비를 하고 다가가야 돼요. 갈등을 부딪히는. 근데 많은 분들이 갈등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조금 높였더니 아이가 좌절이 그러면 또 거기서 무너져요. 그것도 일종의 완벽주의죠. 네, 네. 진짜 완벽주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나 정서적인 이런 상호작용 측면에 있어서는 네.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고 아이도 당연히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부모조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은 이제 기준을 낮춰서 잡고 다가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렇게 낮출 수 없거든요, 기준을. 네. 근데 길게 보면은 코어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네. 내가 너무 완벽을 추구하진 않는지를 좀 바라보고 시행착오에 대한 도전에 대한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부모는 자식한테 제일 이제 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시행착오 안 겪게. 나처럼 시행착오 안 겪게 좀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한테는 있지만 네. 그게 자칫하면은 아이의 정서 발달을 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갈등 자체 또는 공부에 대한 도전으로 인한 갈등 자체를 아예 또
없애주는 작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양측을 잘 균형 맞추려면 이런 관점이 중요해서 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엄마 입장에선 약간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헷갈리는 게 아까 환경이 너무 아이에게 어려우면은 공부 정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정 수준이나 량을 돌아보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야 합니다. 높이는 과정에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좌절감도 이러면 지금 아이가 공부 정서가 이런 것이 공부량이나 수준이 너무 어려운 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좀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저의 좀 어린 연령 아이들은 아이한테 물어보면 그냥 뻔히 어려워 많아라고 할 것 같아서 아이와 대화 나누기는 어렵고 그냥 부모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우선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의 기대치가 좀 많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사실. 네.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자기주도 학습을 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진짜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 시기 거쳐서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은 사실은 뭐 반에 한 3-4명밖에 없고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안 그렇고 전 아직 초저라 환상이 있는데 네, 아니었나요? 그 환상을 좀 깨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네. 결국에는 나중에 진짜 뭐 고등학교 때나 또 성인 대학교 가서나 이후에 계속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긴 관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아이가 이거를 스스로 정하고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해가는 요 과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필수적으로 이런 갈등이나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아직 아이가 어리고 스스로 판단 못 하니까 내가 옆에서 정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은 아이는 물론 부모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네. 거기에 함정은 아이의 자율성이 들어갈 소지가 적어지는 거. 결국에는 길게 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행착오를 해야 되고 지금 네. 시행착오의 필수 요건은 아이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려면 나의 관점은 이거 역시 온실 속 화초로 딱딱딱 잘 맞춰가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우선 주관 가지고 정해보게 네. 네. 가이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한 거에 대한 결과 예를 들면 아이가 당연히 지금은 공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네. 자기 주도로 정하라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공부를 정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그거를 당연히 부모 마음에는 안 익혀도 우선 한번 허용. 그 다음에 아이한테 피드백. 했더니 네. 어때? 너무 좋아. 그러면은 엄마 생각도 얘기해줘. 엄마 생각이 좀 부족한데 어떤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좋지만 또 아이 마음에는 점점 커가면서 좋기만 하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생겨요. 왜냐면은 요즘에 특히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도 다 알아요. 사실은 내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맨날 밤 10시까지 학원 뺑뺑이 도는 친구도 있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어떤 진도도 많이 나가고 과제량도 많은 아이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안 그래서 마냥 행복해가 아니라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꿈을 못 이루는 건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네. 너무 나를 풀어주는 건 아닐까? 또는 내가 너무 이렇게 조금 잡은 건 아닐까? 네.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딱 단면만 보고 아무 생각 없고 놀고만 싶어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이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분명히 내가 전혀 보지 못하는 반대쪽 측면이 있다. 라는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행착오 과정.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하면은 그 결과물 보고 피드백 보고 올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엄마가 처음부터 여기 해서 하는 거랑 자기가 시행착오하면서 올려간 네. 거랑은 맞아요. 너무 달라요. 힘이. 이거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상이라고 할 때 외재적인 그런 보상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이제 동기 이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율성이에요.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단순히 내가 뭐 숙제량만 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정해서 할 수 있구나. 내가 숙제만 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꿈 또는 뭐 취미, 인생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가 정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자율성이고 그게 돼야지 삶에 대한 동기가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계속 저희가 나누는 공부 정서가 중요한 이유가 자율성만 있으면은 안 되는 게 자율성을 같이 옆에서 보조해줄 관계,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공감을 해주는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존재를 내가 계속 해주는 그 부모가 있었을 때 자율성을 하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가 생기잖아요. 네. 그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해요. 위기가 생겨요. 그때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안전기지라고 저희들이 부모 역할을 많이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탐험하고 뭔가 도전해보고 했었을 때 의욕은 생기지만 거기서 실패했었을 때 또 고스란히 좌절될 수 있는데 그때 맘 편히 돌아와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할 수 있는 그 밭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의 안전기지죠. 그게 됐었을 때 또 역시 자기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엄마들도 이중적인 마음인데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컸으면 좋겠고 자기주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럴 틈을 안 줘요. 틈을 안 주죠. 그러니까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고 엄마 좀 이런 것 같아. 난 이런 불안감이 있어라는 그 불안감을 느끼기 전에 일단 다 짜주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네. 이제 또 일리가 있어요. 또 저희들 부모가 예전에 학생일 때랑은 좀 다르게 또 네. 요즘에는 훨씬 더 또 초등학생 때의 성적이 뭐 계속 간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주변에서 들리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제 예전과 지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근본은 똑같아요. 아이의 정서적인 게 중요하고 자기주도가 중요하고 뒷심은 결국에는 발휘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이의 공부 관련된 정서를 함께 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주는 네. 역할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량이나 어떤 시간이나 수준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쵸, 너무 막 그쵸. 오픈해서 네. 주는 게 너무 불안하면 네. 최소한 2개라도 줘야 돼요. 2-3개라도. 네네. 숙제 30분 할래, 40분 할래라도 줘야 돼요. 10분은 당연히 없더라도. 30분이죠. 네, 당연하더라도 네.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10분 하고 싶은데 30분을 선택하는 효과도 있고 자기가 선택했다는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골랐어라는 네. 그 자율성을 경험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부모가 너무 불안하고 하면은 선택권이라도 최소한 주자. 네네.